안녕하세요. 유용훈입니다. 문성묵입니다. 북한의 경우는 이 군사회담 같은 경우 한 사람이 오랫동안 담당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비교적 오랫동안 담당하시면 자주 바뀌니까 특히 이제 수석 대표 같은 경우 장성급들은 자주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소위 말빨에서 우리가 밀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우리 문 장군님 현역 계실 때 들은 얘기는 우리 문 장군님은 정말 이 북한이 밀리지 않은 한국군 가운데 보기 드문 그런 사례셨고 그래서 아주 정말 대단한 회담 일꾼이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뭐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한데 뭐 제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저는 그래도 다른 수석 대표와는 다르게 어려워했다고 할까? 뭐 껄끄러워했던 그런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첫 주제인 이성건 아마 국내에서 거의 연예인 수준으로 아마 요즘에 얼굴도 알려주고 뜨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선 이성건 사진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접하는 이성건의 인상은 우선 말이 톤도 세고 좀 다혈질이고 이런 인상을 봤는데 그때 그 회담 때도 그런 모습이었나요? 리선건과 직접 마주 앉아가지고 많은 얘기를 나눌 기회는 없었지만 그러나 이따금씩 만나서 리선건과 대화를 하는 경우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비록 계급은 낮았지만 상당히 투박하고 아마 사진을 보시면 느끼겠습니다만 아주 목이 두텁고 그러면서 목소리도 투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선적이고 말씀하신 대로 좀 다혈질이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어떨 때는 상당히 면박을 주는 듯한 그런 발언을 그때도 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 댓글들과 질문들이 많이 벌써부터 올라오고 계신데 제가 이제 질문하려는 내용이 마침 댓글에 올려주신 분이 있네요. 북대지란 분이 이선건의 빠른 진급 속도의 이유가 있을까요? 리선건은 틀림없이 가정의 배경, 다시 말하면 소위 혈통이 좋거나 집안이 좋거나 아니면은 뭔가 누군가가 뒤에서 리선건을 봐주면서 밀어주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처음 볼 때가 중자였는데 지금 벌써 통일부 장관의 카운터파트가 돼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그 과정들이 그걸 미루어 짐작했을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제 나름대로 추정해 보는 겁니다. 김영철하고 같이 회담에 남은 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이 나왔었죠. 그러면 김영철이 좀 끌어주고 뭐 그랬을 가능성이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일각에서 이제 이번에 이성건이 발언이 이제 우리 기선제압용으로 그 상부하고 협의하고 나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떠한 뭐 즉흥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뭐 계획된 뭐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리선건이 그동안 일관되게 우리 통일부 장관을 향해서도 거침없이 좀 모욕적인 발언을 그동안 해왔고 우리 언론을 향해서도 거침없이 했거든요. 이것이 그냥 직선적으로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다분히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불만, 우리 기업인에 대한 어떤 의지 그런 것이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댓글로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이제 사실은 우리 남한에서 거센 여론 역풍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 발언이. 이제 북한 쪽에, 우리 정부는 물론 북한에도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점에서 뭐, 이성건의 이상의 뭐 경고를 받는 수준이 아니고, 뭐 이상의 변화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아주 강한 지책을 받는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북한 체제 입장에서,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리선건은 충신이거든요. 북한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을 했고 좀 강하게 북한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뭐 남측을 향해서는 뭔가 그런 표현, 다시 말하면 리선건에 대해서 뭐 주의를 주었다든지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리선건의 그런 태도와 그런 조치들이 오히려 북한 내부에서는 오히려 이 장려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 그 폼페이오 장관의 이제 카운터파트가 김영철 아닙니까? 실제로 김영철도 군사회담에서 여러 번 접해보셨잖아요. 그럼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김영철이 사실은 군부에서도 강경파로 알려져 있고 또 정찰국장 할 때 이제 천안함
폭침 사건이라든지 연평도 포격 도발의 주범으로 알려지지 않습니까? 예, 정찰총국장. 정찰총국장 네. 할 때. 근데 그런 사람을 이 대화에 더구나 미북 대화에 있어서도 그런 대화에 어떻게 보면 실무적인 면에서 수장인데 그런 역할을 맡겼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드는데요. 어떻게 그러니까요. 북한은 대화와 도발을 그들의 대남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동일한 수단으로 보고 있고 네. 결국 한 인물이 나와서 대화도 하고 네. 돌아가서 도발도 하고 네. 김영철은 나와서 그런 대화를 했지만 2009년에 정찰총국장으로 임명이 되고 네. 이듬해에 3월에 천안함 폭침, 네. 그해 11월에 연평도 포격 도발, 네. 그 다음에 2015년 기억나시죠? 네. 목함지뢰 도발. 네. 그 다음에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데 사이버 테러. 네. 이 모든 것들이 정찰총국 소행인데 네. 김영철은 도발의 중심 인물이기도 하고 네. 대화의 중심 인물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대남 전략을 네. 화, 전, 양면 전략, 네. 양면 전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네.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보면 김영철의 경우 굉장히 강성이고 뭐 도발도 하고 그랬지만 그 굉장히 치밀하고 머리도 좋고 뭐 이렇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김영철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예, 김영철이 굉장히 실력이 있고 네. 언변이 뛰어나고 임기응변이 또 아주 뛰어나고 그리고 회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를테면 네. 상대방을 압박하고 뭐 도저히 뭐 네. 아주 구석으로 밀어넣다가 네. 또 태도를 돌변해가지고 네. 완전히 사정하는 네. 모드로 또 바뀌고 소위 말하는 카멜레온식으로 협상에도 아주 능한 그런 협상의 어떤 꾼, 달인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김일성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서 북한 정권에게 쓰임받는 아주 몇 안 되는 그런 인물이라고 봤을 때 그 출중한 능력이 인정받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뭐 굉장히 필요한 존재인데 우리에게는 그 좋은 머리를 안 좋은 쪽으로 주로 많이 써왔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굉장히 경계해야 할 인물이고 미국으로서 김영철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네, 미국에서 굉장히 껄끄러워 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